2018년 7월 유엔 회원국은 급증하는 이주자, 난민 문제 등의 국제 이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이주 협정에 대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모로코에서 유엔 이주 협정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유엔 이주 협정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둘,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셋,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넷,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다섯, 이주민의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유엔 이주 협정은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항목에 대해 하나씩 우리나라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체류 조건과 관련 없이라는 항목은 우리나라가 협정에 서명할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합법적이든지 불법 체류자들인지 간에 앞으로는 마음대로 수방하지 못하고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는 현재 23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불법 체류자는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인력은 약 270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자기들의 신분을 보장해달라는 불법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주말이라는 이유로 단속 인원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체류 조건과 관련 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를 마저 추방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라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정문 제4항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호, 이행되어야 하는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13항과 15항에서는 이들의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이주를 촉진하고 존중, 보호 및 이행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21항에서 자유로운 이동체제, 비자 자유와 같은 수단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약 500명의 예멘인들이 입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러한 입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더욱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게 됩니다. 난민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당당히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겠죠. 이슬람권에서 들어오게 될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엔 이주협정 제34항의 A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시행 유지하고 피해자에게는 의료적, 법적, 심리사회적 도움을 지원한다. 뉴스에서 이미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는 외국인의 인권을 우선하고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33항의 뒤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당국은 인종, 민족, 종교적, 인종차별을 방지, 탐지,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혐오 전담팀을 구성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특정 종교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러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러한 협정의 조약에 따라 규탄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네 번째 항목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13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 15조가량이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4조 정도가 추가로 더 유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협정 제22항의 I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와 동일 노동에 대한 동등한 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노동권과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에서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저렴한 송금을 촉진하며 송금 전송에 세금 면제나 인센티브를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국부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인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에 대해서는 이주협정 뒷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31항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건강관리 정책 및 계획에 이주민의 건강 필요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35항은 이주민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항에서는 이주자를 위한 비차별적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 자녀 등을 포함해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수는 작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긴 건강보험의 적자는 2,0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국가에 낸 세금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골라가며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유엔의 이주협정은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 조항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이에 우려를 표시하며 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협정에 참여하는 것조차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협정에 조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정부는 이 협정 초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에 다수의 국가가 조인에 찬성해서 유엔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이 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정부는 다시 국제법규라서 우리가 따라야만 한다고 또 다른 말을 하겠죠. 이주민과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 자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며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 그러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동의 없는 정부의 협정 조인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국회는 마땅히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나섬으로써 우리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